35살 김병찬입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 직전까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고 아마 사건 반장이 끝나고 나면 공개가 될 것이다. 100% 공개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네,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30대 남성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86년생이고요. 나이는 35살, 이름은 김병찬입니다. 경찰은 어제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백 변호사님, 네, 도대체 신상 공개 기준이 뭡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이번 주 내내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전 너무 화가 납니다, 진짜. 그러니까 일단 특정강력범죄 처벌하는 특례법에 신상공개 기준이 일단 되어 있는데 사실 그 기준대로라면 공개되어야 할 사람이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고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으면 공개가 좀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굳이 저는 제가 이제 경찰의 이 신상공개 심의의 결정을 뭐 폄훼하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예.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공개를 하는지 저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사실 특정 강력범죄에 해당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범죄를 범했음이 명백해야 한다는 거 이 부분은 아마 거의 대부분 강력범죄들이 동의를 할 거고요. 예. 그리고 신상 공개를 할 때 얻을 이익이 크다는 것도 당연히 어느 정도 공개가 될 거고 미성년자가 아니라는 것도 거의 다 비슷한데 어쨌건 이번 사건은 언론의 주목도가 높았던 탓인지 그리고 또 경찰의 책임론이 많이 제기가 돼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5세 김병찬의 신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얘기는 저희가 뭐 말미에 다시 한번 전해드릴 텐데 그 19층에서 자신의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떨어뜨려서 숨지게 했던 그 30대 남성 김모 씨. 어떻게 보면 정말 이 김병찬 사건과 한 이틀 간격으로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데 자, 이자는 진짜 김병찬 때문에 이 신상 공개에 예봉을 피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거 뭐 저는 그랬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 교수님, 정말 저는 신상 공개 말이죠.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전 잘 납득이 안 됩니다, 진짜. 계속 이런 식으로 논란이 될 것 같으면 신상 공개의 어떤 폭을 일반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확장을 시켜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일반 국민들의 그 정서, 공감대에 맞출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데 19층에서 사람을 떨어뜨렸다. 이게 도대체 이것에 대해서 범행이 잔혹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공개를 해야죠. 자, 하지만 그냥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검찰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예? 경찰 단계에서 신상 공개는 이미 물 건너간 겁니다, 지금. 자, 교수님 일단 이 경찰에서는 김병찬의 이 동선을 추적한 결과 범행을 역시 치밀하게 계획했었다라고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의 자기가 살고 있는 곳이 부산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까지 올라올 때 거기 와가지고 이제 인근 쇼핑몰에서 모자를 샀습니다. 모자를 샀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얼굴을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인근에서 흉기를 샀어요. 그러니까 이 흉기를 소지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철저하게 계획적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 그러면서 겁을 주려고 흉기를 자기는 가지고 갔는데 바로 피해자 A씨의 스마트워치에서 남성 목소리가 나와서 흥분해서 범행을 했다. 스마트워치에서 남성 목소리가 나오면 놀래서 도망을 가는 게 정상 아닌가요? 예. 근데 흥분해서 자기가 범행을 했다. 그러니까 스마트워치에 또는 경찰 목소리에 자기 책임을 거기다 넘기고 있다. 자, 박 변호사님. 네. 지금 이 피해자 고인의 유족 측에서도 지금 청원글을 또 올렸더라고요. 그렇죠. 경찰의 어떤 대응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함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피해자가 가족들한테 이런 상황을 알리지 않았는데 왜 알리지 않았냐를 얘기를 합니다. 이 피고인, 이 남성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고향이나 부모님 직업이나 동생 어디 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 때문에 가족들이 피해 볼까 봐 두려워서 알리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경찰 대응 부분이 조금 문제를 좀 많이 삼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해자가 회사 앞으로 가까이 왔다라고 하니까 같이 있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요. 또 어디로 갔는지 아느냐 하니까 잘 모르겠다 하니까 그렇다면 증거가 없으면 우리 도와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좀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같이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도와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제대로 경찰이 도움을 못 주고 있는데 이 유족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이 범인하고 뭐 셀카라도 찍어서 보내줘야 되냐라고 하면서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유족들이 한 말입니다. 어떻게 그 긴박한 상황, 그 무서운 상황에서 사진까지 보내줄 수 있냐. 스토킹 법도 만들어진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유족 측의 주장대로라면 저 와중에 어떻게 지금 그 스토커의 사진을 그 영상을 찍어서 그걸 제공할 수 있겠냐. 바로 눈앞에 있는데 위협을 하는 상황에서 자, 그런데 말이죠. 경찰 측에서는 그거는 약간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일단 경찰 측에서는 그 당시에 이 피해자와 112와의 통화 내용을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뭐 증거가 없으면 도와줄 수 없다거나 뭐 가치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다 이런 대화는 실제로 없었다고 합니다. 대신에 경찰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경찰관을 어디로 보내주면 되느냐라고 응답을 하니까 피해자가 지금 현장을 벗어나 있고 피해 혐의자가 어딘지 모르겠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단 현재 신고건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그렇다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데 혹시 뭐 내일 출근할 때라도 경찰 도움이 필요하면 경찰이 도와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실제 그날 저녁에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해서 경찰관들이 집까지 함께 동행했던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 신고 당일에 그러니까 11월 9일 그 전에 있었던 그 신고 당일에 경찰관이 그렇게 아까 유족들이 주장한 것처럼 대응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이 김병찬 모습이 저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자, 김병찬이 이제 송치 과정에서 검찰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도 잠깐 카메라 앞에 설 겁니다. 마스크 쓰고 나오겠죠? 자, 그런데 기자들은 분명 신상 공개가 됐으니까 마스크 벗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김병찬이 그 마스크를 스스로 벗지 않는 한 우리는 앞서 보셨던 그 증명사진 외에는 김병찬의 실제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경찰 내부 지침이 본인이 그걸 벗지 않으면 벗길 수도 벗기지 말라는 식의 그런 내부 지침이 마련이 됐어요. 정말 이 신상 공개 문제는 제가 정말 계속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